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교단의 이주은 총회장을 만나 한 회기 사역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성과 생명에 대해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개봉을 앞둔 가운데 영화를 제작한 추상미 감독을 만나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양의 시가지와 주요 건축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3년여의 내용을 끝내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교단. 한 회기를 이끌어갈 이주은 신임 총회장은 정치 프레임을 벗어난 총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추진해 나갈지 홍희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겼던 이주은 총회장. 지난 회기까지 예장 대신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을 수습해온 이주은 총회장은 이제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교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뭐냐면 성도 관리만 하는데 그 수평 이동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각 교단이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 회기부터 제가 이제 주창하고 나온 게 뭐냐면 생명 살리자, 교회 살리자거든요, 이번에. 이주은 총회장은 특히 정치에 갇힌 교단을 전도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명의 기본이 되는 전도를 통해 갈등을 없애고 화합하는 모습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33년 동안에 수백 개의 교단을 분열하는 그러한 분열과 갈등만 나왔습니다. 정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이 총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동안 사회 곳곳에 펼쳐진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이 알려지도록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총회 직전 교단을 탈퇴하고 예장 대신으로 돌아간 교회들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다 잔류하신 분들은 다들 적극적이고 사실은 또 우리 총회가 이제 모든 불화합은 끝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다 합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남아있죠. 예장 백석대신 총회는 오는 11월 전국 목회자 영성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통해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총회의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 전국 전도대회를 열어 새신자를 신앙으로 이끌고 총회와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성과 생명에 대해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성경적 관점으로 사회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교수는 남녀는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으로서나 교회에 대해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며 하나님은 여성에게 은사와 지혜를 주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장로와 목사가 감당하는 회중을 다스리는 것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는 남성 사역자가 맡는 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질서라며 이 두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는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1세기 교회와 신학포럼 곽혜원 대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곽 대표는 젠더리즘이 강행하는 성혁명의 핵심은 성규범의 해체라며 서구에선 성혁명으로 인해 성규범이 와해되거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고아들의 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이달 3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추상미 감독을 만나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북한은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러시아와 체코 등 동유럽 동맹국들에 수천 명의 전쟁 고아들을 보냈습니다.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8년간 폴란드에 머물다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1,500여 명의 북한 고아들을 조명했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추상미 감독은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에 꽃제비의 실상을 보고 북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얼마 뒤 폴란드로 보내진 고아들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추 감독은 폴란드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품고 여전히 이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폴란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유실론 사회주의였어요, 폴란드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가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이었고 전쟁 중에 가족이 죽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고아였던 빈민 출신의 선생님들이 이 북한 고아들을 맡아서 양육하게 된 이야기였죠. 폴란드 선생님과 북한 고아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 여정엔 탈북 소녀도 동행했습니다. 추 감독은 아픔을 안고 있던 탈북 소녀가 60여 년 전 북한 아이들을 품었던 폴란드 선생님을 만나 회복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상처가 많이 치유되고 정체성도 회복되고 이런 여정을 겪었는데 그 여정이 영화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죠. 이 영화는 지난 4일 개막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작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아 깊은 울림을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영화를 만들라는 소명을 제게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그 아픈 상처를 온통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데 쏟아부었듯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컴패션, 연민으로 결국은 북한을 품어내야 하지 않을까. 추상미 감독은 증오와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의 선한 이야기가 관객들 마음에 깊이 심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재단은 기념식을 열고 지난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신승일 대표이사, 이재훈 회장을 비롯해 최불암 전국 후원회장, 고두심 나눔대사, 방송인 이용렬, 전광열 홍보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신승일 대표이사는 재단의 영광스러운 70년의 역사는 정부와 지자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존중받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반성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아동복지 발전에 힘써온 공로자들을 위한 시상식도 마련됐습니다. 40여 명의 수상자들에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특별 공로상, 회장 표창이 수상됐습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해방 직후인 1948년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가 한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1990년대 국내 민간기관으로 자립한 뒤 빈곤아동, 실종아동, 학대 피해 아동 등을 위한 전문적인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으로도 접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도시, 평양의 시가지와 주요 건축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건축 디자인 평론가 올리버 웨인라이트의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전시엔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 내부부터 광복거리의 고층 살림집, 양각도 국제호텔 등의 모습이 전시됐습니다. 평양에선 1953년부터 북한 주체 사상을 강화하고 한국 전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건 사업이 시작됐으며 거대한 기념비와 대형 건축물이 활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변화된 평양의 세세한 면모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시를 주최한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 김태영 단장은 시민들에게 그간 접할 수 없었던 평양의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남과 북의 도시 건축이 함께 발전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서울 금란교회에서 보내왔습니다. 금란교회가 중랑 벼룩시장 나도 CEO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되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눔을 통해 삶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엔 22개의 부스가 준비됐습니다. 참가를 신청한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의류, 장난감, 도서와 같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요.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업 홍보와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고 하네요. 교회는 주민들과 함께 중고 물품을 나누는 동시에 다음 세대 희망인 어린이에게도 경제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러브 유얼셀프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엔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만이 공연을 한다는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4만 5천석 규모의 공연을 가졌죠. 영국 런던에서도 전석을 매진시켰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즈라고 부르며 극찬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곡의 주제가 사랑, 우정과 같은 일상적인 감정이면서도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응원하는 데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공감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을 텐데요.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통해 용기를 얻고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한 팬들도 있죠. K-팝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의 주인공은 굿워커스입니다. 굿워커스는 1997년 IMF 당시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했던 것을 시작으로 20년째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요. 굿워커스가 이번엔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소외된 그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나눔의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장애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하나 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성도와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축제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굿워커스는 연탄 나눔을 실천하는 등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을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남북 국회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첫 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총회에 참석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을 만나 4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문 의장은 짧은 기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됐지만 남쪽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국회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국회 회담이 아니더라도 자주 만날 기회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고장이 번복돼 교환이나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 차로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신차 인도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한국형 레몬법이라 부릅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단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음식물을 진열해놓고 영업하는 뷔페 음식점에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위생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소와 과일 같은 식품은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견과류나 가공식품,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 집게로 제공하는 조리식품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 간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20cm 간격을 두고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장신대 일부 학생과 예장통합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 교육부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의 신학대 입학을 제한하는 학칙 신설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정관 변경은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한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고 답하고 무직의 퍼포먼스를 진행한 학생들의 징계와 관련해선 각 대학이 학칙 및 내부 규정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내달 3일 왕십리교회에서 직장선교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직장사역연구소 원용일 소장이 크리스천의 책임 영성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모범적 기독교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 박람회도 마련됩니다. 숭실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김사만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숭실대 측은 성명을 통해 김사만 이사장이 수십 년간 불을 쌓고 교회를 사유화하며 숭실대 건화기념을 훼손했다며 김사만 목사는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김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숭실대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오는 19일 누리과정 개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누리과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교육과정의 문제와 한계를 짚어보고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